우리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딱 끊어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제가 뭐 아이가 있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게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를 잘 받는다고. 꼭 아이를 낳아봐야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찾고 했던 것이 사람의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단단한 것 같죠. 근데 마음은 단단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마음이 정말 이 섬세한 유리판 같아가지고 조금만 톡 건들면 깨져요. 그거를 본인들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하게 나를 탁탁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막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이렇게 툭툭 던질 줄 알아요. 그냥 어떤 상대하고 어떤 관계에서 뭔가가 일이 있고 뭘 해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겉으로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도 나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쨍할 수도 있고 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왔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는 이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알아갔겠죠. 그것이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니까 지금은 제가 불교학, 불교 교리 아니면 불교의 시스템, 수행의 방법 이런 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탁 잡혀 있으니까 이거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그걸 못해요? 이걸 못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마음에 상처받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이런 것을 이야기 들은 경우가 있어요. 법당에 올 때 이렇게 급하게 어떤 분이 오시는데 신발을 신고, 근데 신발 신을 때 양말을 안 신는 경우가 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안 신고 법당에 왔는데 법당에 왔더니 보살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더라. 또는 법당에 이렇게 좀 평범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니스커트나 뭐를 입고 왔더니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법당에 이렇게 와서 뭘 먹으면 뭐라고 하더라. 왜 그게 아닐까? 아닌 이유는 기존에 절에 오던 분들이 막 이렇게 꽤 오래 계시다 보니까 법당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 왔을 땐 그렇지 않았을 거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꼭 이래야 돼 라고 하지만 지금은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40대 이하 분들은 왜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살거든요. 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내가 만족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가 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아, 사춘기가 왔으면 얘는 지금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아이에도 사람이.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요. 어느 나이 때 밑으로는 기억이 안 돼요. 포맷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나이 때부터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돼요.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릴 때에서 어느 나이 때까지 뇌에서 이때 뇌는 변한 거예요. 완전히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요. 이걸 기억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뇌가 조금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뇌가 변한다는 건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가 뭐냐 하면 감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예요. 뇌에서. 여기에서 뇌가 우리가 진화할 때 인간으로서 진화하는 요 부분이 진화에 가요. 뇌에서 막 이 시스템들이 갑자기 발전되는 거예요. 정보망이 강하게. 제가 이걸 예를 참 들으면 이제 쉬울 건데,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웨어의 용량이 작은 거에서 갑자기 용량을 크게 되는 뇌로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뇌가. 이게 사춘기예요. 근데 이게 용량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 뭐 도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반성해서 보는 눈, 이러한 의식이라는 인식 그러면 또 힘든데,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나는 요거로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은 커졌는데 이해하는 건 적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감정이 그냥 내가 서운해 그냥 울고 말았는데, 서운해 그랬는데 그게 울고 끝나지 않고 그게 막 파동으로 많이 남는 거예요. 나도 주체 못할 감정으로 남는 거죠. 이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어떤 사람은 이게 뇌가 갑자기 뇌의 전자 시스템이 확 커져가지고 컴퓨터 용량이 커듯이 용량이 확 커진 사람, 사춘기가 심한 거고, 이게 그냥 차근차근 올라가면 사춘기가 있었나 모르게 얘가 성숙돼 가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어린 뇌에서 갑자기 애늙은이가 되죠. 그거는 얘가 이렇게 탁 커졌는데 얘는 무언가가 뇌 시스템이나 뭔가 고민이, 삶의 고민이 많았던 친구고, 그러니까 삶의 고민이 많았으니까 뇌가 커지더라도 이걸 판단하는 기준점이 딱 생겨갖고 애늙은이처럼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아이도 있는 거고. 근데 대다수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춘기예요. 근데 이 사춘기 기간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서 막 본인들도 혼란한데, 우리 부모님 분들은 사춘기 때 나를 돌이켜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겪어왔던 지금으로 갖고 얘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아니면은 무언가가 뭐 있으면은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해. 그리고 그냥 싫고, 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의식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문을 닫아버리죠. 눈을 딱 닫았다 아이가,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문 닫은 아이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을 겪고 있는 건데 문을 닫게 만든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문을 닫게 만들었을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아이는 힘들어요. 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무언가가 내가 기대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을 건데, 분명히 찾았을 텐데 부모님 분들께서 그 역할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내가 상처받으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어요. 상처받을 거 아니까. 내가 유리알처럼 지금 이렇게 섬세한 감정이 있어서 본인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분노도 확 나고 본인도 알아요. 근데 이걸 어쩌질 못하는데 부모님 이야기 들으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닫죠.
엄마, 아빠 안 보고 그냥 학교 가고, 끝나고 들어오면 바로 방 들어가서 문 꽉 닫고 들어오지 마 하고 방에 있고. 왜? 이야기 들으면 더 감정이 복받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겨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왜 그러니? 그러면 답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못 끄집어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죠. 이 친구가 힘들고 지금 아픈데 사춘기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뇌가 지금 커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걸 이 병은 약이나 왜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잘 보살펴주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춘기 때에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한테 의지해요. 왜? 할머니는 그냥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너 힘들지 하고 감싸주거든요.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 할머니에게 이 사랑을 받은 감정으로 뇌의 시스템이 쫙 하면서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착하고 뭐 이런 아이로 쫙 변하는데 이게 집에 할머니가 없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야기하는 엄마 아빠만 계신 거예요. 특히나 엄마가 성격이 강해서 이래저래 하고 엄마의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 사춘기가 갑자기 온 친구다. 감정이 더 복받친다. 그러면 이제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방문 걸어 잠그는 거. 그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는 거지. 거의 엄마가 잘못하는 거죠. 아빠는 신경 안 쓰죠. 일 바쁘니까. 그래 저렇게 해서 지나가면 돼. 우리 아빠들은 남자였을 때 그런 거 경험했던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 아빠분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손잡고 여행 다니고 걸어 다니면 이게 풀려요. 이게 지금 뇌 시스템이 지금 갑자기 커져갖고 어쩌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면 뇌가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면 힘들 때 여행 다닌다는 건 우리가 도망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정화돼요, 뇌가. 그래서 여행이 좋은 거예요. 힘들 때 여행이 좋은 이유, 안정감을 주거든요. 우리의 감정에서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무언가가 뇌 시스템에서 작용을 하면서 뇌의 이성이나 의식이나 어떠한 부분에 이게 뇌파가 쫙 시냅스에서 이게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분들이 쉴 때 사춘기 아이 무조건 데리고 가서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데리고 가서 놀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칠 수 있게. 고함 지르면 고함 지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겪어 가거든요. 근데 아버지 분들께서 집에 오시면 야, 너 왜 그래? 야단만 친다. 문제 있는 거죠.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엄마도 집에 오셔서 야, 왜 문 닫아? 문 열어. 너 와서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춘기는 겪어야 돼요. 이게 강하게 왔다 그러면 그냥 감싸줘야 돼요. 그냥 보듬어주고 얘가 이겨낼 수 있게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나는 너의 의지처야. 엄마 아빠는 너를 믿고 있는 너가 최후에 믿을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야. 너가 뭘 해도 돼.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정말 얘가 삐까갖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행동 안 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 아이들도 본인들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이걸 잘 다듬어주면 자연스럽게 겪어서 갈 수 있어요. 사춘기가 심하게 왔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갑자기 확장된 거예요. 이때에 잘 다독거려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쫙 끌어갖고 얘 눈높이에 맞춰갖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로 그럴 수 있어 다독거려 주는 거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경험상 최선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 문을 닫아요. 나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도록 아이에게 지켜봐주고 힘이 돼주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사춘기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최선인 것 같다. 아이도 안 낳아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5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